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전 인생 사실화 사연 모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69이다. 남편이 떠나고 5년째,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아들은 출장이 잦아 한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다. 혼자 사는 아파트 15평.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준다.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고 누군가를 돌보는 유일한 순간이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다.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그러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차트만 보며 말했다. 퇴행성이에요.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3분 진료. 나는 약봉지를 들고 나왔는데 뭔가 내 아픔이 숫자로만 처리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같은 동 사는 경숙이 언니가 내게 속삭였다. 언니 시장 쪽에 새로 생긴 재활센터 가봤어? 거기 비싸다던데. 비싸긴 한데 거기 원장님 진짜 달라. 손도 좋지만 사람이 참. 경숙이 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다. 치료를 권하면서 저런 기색이 도는 건 처음 봤다. 마치 좋아하는 배우 얘기하듯 볼이 살짝 붉어지는 그 표정. 나는 묘하게 궁금해졌다. 시장 삼거리에서 카페 거리를 지나 오르막을 조금 오르면 유리창이 반짝이는 2층짜리 깔끔한 건물이 나온다. 오, 재활센터. 간판은 단출했지만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나처럼 중년 여성들이었다. 다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작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분위기가 병원 같지 않았다. 오히려 미용실 같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같은 게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카운터에 젊은 직원이 나를 맞았다. 어머니, 처음이시죠? 성함이랑 연락처만 적어주세요. 오늘은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실 거예요. 원장님이요? 네, 초지는 원장님이 꼭 보세요. 시간 좀 걸려도 괜찮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언니, 처음이세요? 여기 좋아요. 나 벌써 석 달째 다니는데 허리가 완전히 펴졌어요. 정말요? 진짜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참 잘해줘요. 말투도 그렇고 눈 마주치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 내 이름이 불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한 조명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는 보통인데 어깨가 탄탄했다. 짧게 자른 머리, 정갈한 흰 가운, 그리고 눈빛. 그 사람의 눈빛은 마치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봤다. 어머님,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목소리부터 달랐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내 귀에 맞는 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오늘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작년 겨울부터 계속 무릎이요.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내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의사가 먼저 차트를 보고 내 말을 반쯤 듣다가 알겠어요 하고 끊는데 작년 겨울부터면 거의 1년 넘게 참으셨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힘드셨겠어요.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아들도 딸도 친구들도 다들 바빴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 병원 가봐 정도였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내가 1년을 참았다는 것에 먼저 공감했다. 어머님, 혹시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네. 잠이요? 네. 무릎 통증이 심하면 새벽에 깨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나는 잠깐 멈칫했다. 사실 새벽 4시에 깼었다. 무릎이 쑤셔서 화장실 다녀와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다시 잤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 새벽에 한 번 깼어요. 그럼 오늘 치료는 조금 부드럽게 할게요.
몸이 피곤한 날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나는 놀랐다. 내 수면까지 고려해서 치료 강도를 조절한다고? 정형외과에서는 그냥 기계에 다리 올려놓고 20분 하라더니 그의 손이 내 무릎에 닿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내 무릎 안쪽의 지도를 그리듯이 손가락 끝으로 어딘가를 짚을 때마다 그는 물었다. 여기 아프시죠? 아, 네. 이쪽은요? 거기도. 여기 힘줄이 많이 굳어 있네요. 오래 참으셨어요. 어머님 무릎이 진짜 열심히 버텼네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무릎이 열심히 버텼다니. 무릎한테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아니, 내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내 무릎이 인정받는 순간 나도 인정받는 것 같았다. 치료는 40분이 넘게 이어졌다.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는데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지막에 스트레칭을 하며 그가 말했다. 어머님, 무릎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오래 버티셨을 뿐이에요. 이제 좀 의지하셔도 돼요. 의지하셔도 돼요. 나는 그 말을 집까지 들고 왔다. 그날 밤 딸아이한테 카톡을 보냈다. 오늘 새로 생긴 재활센터 갔다 왔어. 원장님이 참 친절하시더라. 엄마 무릎 좀 나아졌어요? 응,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 아프지 마. 짧은 대화였지만 나는 딸에게 뭔가 더 말하고 싶었다. 오늘 그 원장님이 내 무릎을 어떻게 만져줬는지, 내 잠까지 물어봤는지. 그런데 그걸 말하면 이상할 것 같았다. 엄마가 남자 물리치료사한테 설레나? 그런 말 들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이응이응만 치고 폰을 내려놨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두 번째 방문인데도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김영희 어머님 오셨어요? 지난주보다 걸음걸이가 좀 나아 보이는데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 걸음걸이를 봤다고? 나는 평소처럼 걸었을 뿐인데 그는 내 변화를 알아챘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다행이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요? 네. 몸이 긴장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혹시 신경 쓰이는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사실 요즘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전화하면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며느리는 육아 때문에 예민했다. 나는 손주를 봐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엄마 무릎 아프잖아요 하며 안 맡겼다. 그게 서운했다. 아들이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아드님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그는 또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나는 모르게 말을 이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손주라도 봐주면 좋겠는데 무릎 때문에. 어머님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아드님도 편하실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본인을 돌보시는 거.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본인을 돌보는 것. 나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다.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정작 나를 돌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게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가 끝나고 나올 때 그가 명함을 건넸다. 어머님, 혹시 집에서 무릎이 너무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번호예요. 네, 연락해도 돼요? 당연하죠. 어머님 무릎은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진다. 그 단어가 내 귀에 오래 남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카운터 직원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회원권에 관심 있으세요? 회원권이요? 네. 지금 어머님은 일반 예약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회원권을 하시면 예약도 우선이고 원장님이 케어콜도 드려요. 케어콜이요? 네. 정기적으로 전화드려서 컨디션 체크하고 필요하면 일정도 조정해드리고요. 나는 가격을 물었다. 실버는 한 달에 30만 원, 골드는 50만 원, 플래티넘은 80만 원.
차이가 뭔데요? 실버는 월 4회, 골드는 월 8회의 케어콜 포함이고요. 플래티넘은 월 12회에 원장님 직통 라인이 생겨요. 직통 라인. 그 말이 묘하게 달콤했다. 나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골드 회원권을 끊었다. 회원권을 끊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8시쯤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5호 재활센터 김민준입니다. 원장이었다. 아,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어머님 오시는 날이었는데 못 오셨길래 혹시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가 해서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예약을 취소한 걸 기억하고 전화를 한 거였다. 사실 그날은 날씨가 추워서 집에 있었을 뿐인데. 아, 저 괜찮아요.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러셨구나. 내일은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시간 하나 비워놨어요. 네, 저 때문에요? 어머님 무릎, 지금 잘 관리하면 겨울 넘기기 훨씬 수월해요. 내일 오시죠. 나는 네 하고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 내가 오지 않은 걸 알아차리고 걱정해서 전화를 했다. 그게 언제만인지. 어느 날 경숙이 언니가 나를 단톡방에 초대했다. 5호 재활센터 회원 모임. 들어가 보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채팅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오늘 원장님한테 생일 축하 문자 받았어요. 유유 어떻게 알았대요? 나도 받았어. 키읔키읔 진짜 감동. 어제 새벽에 무릎 아파서 잠 못 잤다고 말했더니 오늘 일정 당겨줬어요. 나는 요즘 매일 밤 9시에 컨디션 체크 전화 와. 플래티넘 회원이라 그런가? 부럼 나도 플래티넘 할까봐. 나는 화면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치료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그날 밤 나도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오늘 물 많이 드셨어요? 요즘 건조해서 관절에 안 좋거든요. 네, 마셨어요. 다행이다. 내일 오시면 제가 특별히 발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괜찮아요. 그냥 무릎만. 어머님, 몸은 하나예요. 무릎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해요.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다녀? 응? 재활센터. 거기 비싸다던데. 한 달에 얼마야? 그냥 좀. 얼마? 50만 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50만 원? 엄마, 그냥 동네 정형외과 가지 그래. 거기도 물리치료 하잖아. 거긴 다르더라. 원장님이 잘해줘서. 원장님?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로워졌다. 엄마, 혹시 거기 원장 남자야? 응. 왜? 엄마 그거 그냥 영업이야. 친절한 척하는 거. 엄마 같은 분들 타겟으로 장사하는 거라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영업, 장사, 타겟. 아들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다. 내가 뭘 알아? 거기 가면 진짜 좋아져. 원장님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렇게 잘해주는 게 이상한 거잖아. 엄마, 정신 차려. 정신 차리긴. 너는 엄마 무릎 아픈 거 신경도 안 쓰잖아. 나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나갔다.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들 말이 맞는 걸까? 나는 정말 속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재활센터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입구에 한 남자가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 마누라한테 매일 전화하는 게 치료야? 밤 11시까지 전화하는 게 정상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원장이 조용히 남자를 안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진짜 좀 과하긴 해. 밤에까지 전화 오면 남편이 뭐라고 하지. 그래도 나는 좋은데. 누가 나한테 관심이나 가져줘? 언니, 그게 관심이 아니라 영업이라니까. 영업이면 어때? 나한테는 약이 되는데.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게 영업이라는 걸, 비즈니스라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화를 기다렸다. 그 따뜻한 손길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였으니까. 마지막 대화. 나는 다음 치료 시간에 원장에게 조용히 물었다. 원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네, 어머님. 제가 원장님한테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전화도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게 진짜 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비즈니스죠. 그런데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어머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병원에서 3분 진료받고 나오면서 정작 아픈 건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비즈니스지만 진심도 담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저만 특별한 게 아니네요. 어머님,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모든 분이 특별해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회원권 취소할게요. 원장님 손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고 싶진 않아요. 나는 일어서서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에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엄마.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외로웠나 봐. 그래서 그랬나 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제가 더 자주 갈게요. 응. 그리고 손주 좀 봐도 돼? 당연하죠. 엄마 무릎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좀 나아. 전화를 끊고 나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줬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외로움을 파는 사람도 필요하긴 해.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으니까. 3개월이 지났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른다. 손주도 일주일에 2번 봐준다. 무릎은 여전히 가끔 아프지만 예전보다 훨씬 낫다. 재활센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인다. 나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다. 그들도 외로웠을 뿐이다. 다만 나는 이제 안다. 외로움의 값을 치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시간으로 채울 수도 있고 용기 내서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오늘도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준다.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오늘 저녁 집에서 먹고 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다. 이게 내 케어콜이다. 비용은 안 들지만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약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오늘 한 통의 케어콜을 걸어보세요. 내일도 우리는 서로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